임원 연말 상여 과연 안전할 것인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노인 편에 조금 가깝습니다. 우리가 연말 상여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줄일 목적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적당한 세금은 좀 납부를 하자. 예, 이미 11개월 동안 우리가 법인세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12월에 한 번에 뭐를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그거조차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 비용 처리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혹은 1월 지나서 연락 주시면 그때는 답도 없습니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저희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저희 이번에 지금 연말 상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당장에 지금 내년 3월에 낼 법인세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법인의 임원 연말 상여 과연 안전할까? 요즘 문의 사실 많이 주시는데요. 연말 상여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들고 나왔겠죠?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 표 한번 살펴봤었어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법인의 필수 업무가 있다 라고 살펴봤었는데 지금 저희가 4분기입니다. 4분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살펴보면 성과급 지급, 그리고 내년 전략 수립, 내년 배당 계획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거의 다 뭘 준비하는 거죠? 1분기, 2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성과급 지급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과급은 뭐 임원에 대한 큰 성과급 아니면은 직원들에 대한 큰 성과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원 연말 상여 과연 안전할 것인가? 자,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편에 조금 가까워요. 네, 노인 편에 조금 가깝습니다. 자, 왜 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하면 요렇게 되죠. 매출이 나면 비용을 많이 줄여서 법인세도 줄이고 순이익도 줄이고 잉여금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반대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겠죠. 법인세, 순이익, 잉여금, 주식 가치가 뿅뿅뿅뿅 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려고 하시죠.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도 좀 줄이고 순이익도 줄이면서 그 순이익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미처분 잉여금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 좀 줄이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제 이전 뭐 자녀들한테 이전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주식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하시려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다만 반대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을 때도 있겠죠. 네, 그럴 때들은 나중에 한번 따로 살펴보고 자,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비용 처리의 가장 간편한 방법. 대표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 급여, 상여. 네,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말 상여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줄일 목적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왜? 내년도 세금 거칠 게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임원의 연말 상여는 보통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 뭐 한 30명이다. 근데 이 30명의 상여보다 임원, 그러니까 대표의 상여가 과도하게 많다.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지급하지 않던,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던 성격의 상여다.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이랑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비슷한 비율로서 원래 지급하던 상여였다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임원의 그 연말 상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지 적게 거둘지 그러니까 과세당국의 이익인 거죠. 결국은 그 이익이 많아질지 적어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대표님이 과세당국이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높은 걸 선택을 하시겠죠.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세관청에서 걷어들일 세수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 상여를 조금 주시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연말 상여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주총.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초에 사실 보수계약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주총이라도 반드시 제대로 열어놓자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의 연말 상여는 뭐다? 과유불급이다. 자, 우리 법인세 관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희 법인세 때문에 연락 주시는 대표님들이 언제 문의가 제일 많으시냐면 10월, 11월에도 많으신데 제일 많은 때가 지금 12월 중순 이후 이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아, 지금 비용 처리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혹은 1월 지나서 연락 주시면 그때는 답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인세라는 거는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상여에다가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 급여에다가 녹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당한 세금은 좀 납부를 하자. 예, 이미 11개월 동안 우리 법인세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12월에 한 번에 뭐를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그거조차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관리는 좀 평소에 하고 적당한 세금은 납부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여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 근데 12월에 나는 급전이 필요해서 12월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12월에 무조건 받아가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냥 법인세 내시고 내년도 1월에 상여금 받아가십시오. 세금 다 내고. 그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어요. 내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말 상여 관련해서 짧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볼까 해요. 저희 지금 협약되어 있는 중기 이코노미 기업지원단 그쪽에서 사업단장 맡고 계시는 이윤환 단장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임원의 연초 보수랑 그리고 배당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아마 다음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 상여는 가급적이면 조심하고 결론은 상여를 지급할 때는 무조건 주총이라는 간단한 절차라도 좀 열어놓자.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입이랑 경력 컨설턴트 분들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 쪽이랑도 저희가 업무 제휴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데 협회에서 회원사들 관리 차원에서 업무 지원 차원에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협회들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